어떻게 이발하고 하셨네? 예. 언제 했어? 어제 어제? 끝나고 바로. 참 새로운 마음이 돼야 될 텐데. 자, 이제 이학 시간에 좀 공부 좀 해오셨어요? 여기밖에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중요 문제라도 아니면 뭐 문제 복습이라도 해보냐고. 예, 복습해봤어요. 못 풀었던 문제. 앞으로 혹시 안 풀어진 문제 있으면 이야기해보고 없으면 진도 나갈 거야. 딱히 없었어요. 오늘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 방정식 이 학시간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하다 말았죠. 53번까지 했었나요? 그렇네요. 53번까지. 자, 오늘은 실전 유형 19번에 1155번 문제를 한번 해보실래요? 네. 뭐 해주면 된다고? x 더하기 y는 뭐 p, x 곱하기 y는 q, 아니면 a,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빨리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안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것을 A를 B, 그럼 뭐가 돼? A 더하기 B는 11. 얘를 XY로 온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Y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 B는 뭐가 돼? 30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11T, 플러스 얼마? 30은 제로. 그러니까 A가 5이면 B는 얼마가 돼? A가 5이면 B는 얼마가 돼? 6. A가 6이 되면 B는 5 이렇게 돼요. A는 X 더하기 Y라고 그랬어요. 얘는 뭐가 돼? X 곱하기 Y. 얘는 X 더하기 Y, 얘는 X 곱하기 Y. 따라서 얘는 또다시 뭐가 돼? 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5T 플러스 6은 제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 이상. x가 2일 때 y는 3이 되거나 혹은 x는 뭐가 돼? 3이 될 때 y는 2가 된다 이런 소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다시 뭐가 되니? 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6t 플러스 5는 제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 x가 1이면 y는 5. 그 다음에 x가 5이면 y는 얼마? 1.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네 가지가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1158번으로 해볼게요.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식이 어떤 식이니? 1차와 2차 식이지. 1차와 2차 식이면 1차를 2차에 대입을 해주면 된다니까. 따라서 y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y는 2x 빼기 3이 되고 x의 제곱 더하기 3x에 2x 빼기 3 더하기 얼마? K는 0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뭐가 돼? 6x의 제곱 그러니까 7x의 제곱 마이너스 9x는 뭐 마이너스 K
혹은 이렇게 K 이렇게 놔주시면 되죠. 이해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놈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 대입하면 0과 7분의 9를 대입하면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바로 0이 되고 여기가 바로 7분의 9가 되고 물론 여기에 이제 한가운데 여기에 대응되는 값은 뭐가 되겠어? 14분의 9를 갖다 대입하면 최대의 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근을 갖기 위해서는 K는 X가 14분의 9를 가는 이 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어떤 K를 갖게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런데 뭐 하냐면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거 봐보세요. 0 대입했더니 얼마가 되니? 0 대입했더니 0이 되지? 이게 지금 X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분의 9에 대응되는 Y의 값보다는 더 작고 0보다는 더 크다. 이 K가 이제 그런 형태가 돼야 되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왜 그렇지? 여기서 K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14분의 9를 이거 맞기 맞아? 7분의 9 마이너스 9x 와우. 뭐 말하는지 이해돼요? 이거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이거 맞죠? 와우. 이거 대입하셔야 되는데. 자, 대입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7, 14분의 9, 14를 제곱하면 해주면 뭐가 되지? 196. 196분의 9구 81.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7분의 9구 81. 이렇게 되죠. 이것이 지금 이거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될까? 이거 7, 24, 56, 7, 8에 56. 이거 다행히도 되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 주면은 4, 7에 28 되니까 자 28분에 여기다 4를 곱하게 해주면 돼요. 그렇지? 여기까지 계산해 주니까 얼마나 돼? 3 곱하기 81 이렇게 되겠죠. 틀렸으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 8에 24 그래서 243을 뭘로? 28로 나누시오. 그래서 얼마나 되니? 8 그럼 8, 8에 64 6을 내주고 8이 16 24 그러니까 뭐가 돼? 7까지만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왜냐면 이 값이 약 7점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한다? 이 K다라고 하는 게 7점 얼마보다 더 작아요? 작거나 같으면 되죠 원래는. 근데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7, 6, 5, 4, 3, 2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더하게 해주는 것을 어떻게 더하냐? 1 더하기 7을 한 다음에 곱하기 7을 해서 2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4, 7에 28이 바로 나게 돼요. 1부터 7까지 더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구해요. 첫째 항, 마지막 항, 항수가 몇 개인가? 그걸 2로 나눠주면 돼요.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더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100하고 1을 더하고 항수는 100개고 이걸 2로 나누면 된다. 그러니까 얘가 50이 되고 그러니까 100공이 이랬다 50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5050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근데 그냥 기억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1162번. 자, 본인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1162번.
왜? 중근을 갖는다 놓고 문제 풀면 안 나와? 어리광 쌍이니까 중근이다 라는 소리겠죠. 중근. 접하라 이거죠. 접하라. 나와요. 자, 이제 실전 유형 21로 갑니다. 21. 이제 21번은 뭐 옛날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뭐 공통분을 갖는다라는 그런 문제예요. 뭐 공통분을 가지니까 뭐 이것은 제가 1165번으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를. 자, 1165번요. 자, x에 대한 두 2차식이 뭐가 돼? 8x의 제곱 더하기 얼마? kx 더하기 15는요. 이런 식이 하나가 있고 15 x의 제곱 더하기 얼마? kx 맞아? 더하기 얼마? 8은요. 공통분이 존재할 때 양수만다 k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소리예요. 저와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공통분이라고 했으니까 그 공통분을 알파 이런 식으로 잡아줘서 알파를 위에다 대입해도 성립하고 밑에다 대입해도 성립하겠지. 네. 뭐 우리가 다시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 공통분을 머릿속에 x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치? 네. 지금 x는 지금 알파인 거야, 내 머릿속에는. 네. 왜냐하면 두 번 쓰기 귀찮아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2차식과 2차식의 문제를 푸는 거네? 네. 그렇죠? 네. 미지수는 뭐가 돼? 알파하고 k 두 개가 있단 말이지. 네. 그러면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가 있었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 당연히 미지수 하나를 소거할 수 있다면 소거를 해주는 게 좋겠지. 네.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아래에서 1을 빼주는 게 제일 편리할 거야. 자, 아래에서 1을 빼주니까 얼마가 돼? 아래에서 2를 뺐다니까 얼마가 되니? 7 x의 제곱 마이너스 7은 제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알파는 공통근은 쉽게 말하면 알파는 뭐가 돼? 1이 되거나 알파는 둘째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알파가 1이다라고 했으니까 1을 갖다 한번 대입을 해봐봐. 1 대입해주니까 얼마가 되니? 8 뭐가 돼? 23 더하기 k는 제로 k는 뭐가 돼? 마이너스 23이 돼. 그런데 k가 양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일비가 되니까 얘는 말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그럼 뭐가 되니? 8 마이너스 k 더하기 얼마? 15는 제로. k는 얼마가 되면 돼요? k는 23. 뭐가 돼? 23이 되면 되겠죠. 얘는 뭐가 돼? 양수라는 k가 양수다라는 조건에 합당하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문은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럴 때 k의 값은 23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결론은 2차식과 2차식 연립방정이 푸시죠. 그런 말의 뜻이랄 거예요. 자, 1167번 뭐 걱정을 보여도 문제 풀어봅시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1167번.
자, 제곱시 한번 해볼까요? 문제가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B는 서로 다른 실수라고 만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만다 위에 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밑에 거의 두근을 베타 감마라고 하자. 당연히 공통분 뭐를 갖는다? 베타를 갖는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밑에를 내가 뭐 여기다 베타로 되어도 성립하고 얘는 베타로 되어도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이 x를 머릿속에 나는 베타라고 생각할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죠? 그치? 그래서 위에서 밑에를 빼게 됐다니까 2차식을 동시에 소거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 a 빼기 b의 베타. 그 다음에 여기 b 빼기 a니까 마이너스 a 빼기 b는 제로 이런 꼴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따라서 우리가 a 빼기 b 그 다음에 베타 빼기 1은 제로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당연히 a, b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베타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통분은 바로 뭐가 될 것이다? 1이 될 것이다 이런 소리야. 뭔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정되어 있냐?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인 자 1을 여기다 갖다 대도 성립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억은 당연히 참 되겠지. 이해됐니? 두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 야, 자, 이거 두 개를 더하기 해볼게. 자,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주니까 얼마 되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돼요. 이해됐니? 그런데 이 베타가 지금 1이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알파는 마이너스 A 빼기 1이라는 니은이 참이 되겠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당연히 알파의 값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냐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된다.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A인데, 알파가 뭐라느냐면 얘라고 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빼기 베타가 뭐라느냐면 플러스 1이라고 했어. 아유. 알파 더하기 베타를 어디에서 구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알파하고 베타를 곱하기 해볼게. 즉 알파는 마이너스 플러스 b가 돼요. 이건 맞나요? 뭐라고? 이 두 개를 곱하기 해주면 뭐가 돼? 알파는 극락에서 여기에서 얼마가 된다고? b가 된다 이런 소리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좀 돼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라니까 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인가를 지금 묻고 있어요. 이것이 기억 니은을 이야기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넣으면 그러네. 알파가 b가 된다. 알파가 b가 된다고. 그러니까 기억 니은을 가지고 여기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겠네. 여기까지. 근데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디귿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인데 이 마이너스 a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a가 마이너스 1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이 같아야 돼. 지금 갖다 놓고 문제 풀면 이게 나오거든? 얘도 나왔어. 그 다음에 이걸 구하려고 해. 알파 더하기 베타, 지금 알파가 지금 뭐 인간을 지금 묻고 싶냐면 알파가 마이너스 무엇인가?
베타가 지금 1이라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지금 쉽게 말하면. 뭐 이걸 대입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 없긴 한데 일단 대입 한번 해볼게. 괜찮습니다. 뭐가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얼마가 돼? ax b의 값 자체가 뭐였더라? b의 값 자체가 뭐였니? 아까 b의 값 자체가 뭐가 되냐면 b가 아까 어디 있지? 아 b가 이것이었어. 뭐가 돼? 마이너스 a 빼기 1 이렇게 했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1 a 더하기 1 x 어디? 여기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나의 근이 x는 1이 되고 또 다른 건이 x는 마이너스 a 빼기 1이 돼. 그러니까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될 것이다 라는 소리인데 그런데 두 개를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냐고 라는 걸 물어봤어. 이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a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나 미치겠네. 여기서 뭘 지금 못 구하고 있는 거지? 문제를 잘못 썼네. 문제를 잘못 썼으면 이야기를 해줘야지. 어쩐지 뭐 이상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뭘 물어보는 거야? 지금 다시 문제를 봐본 거예요. 문제를 봤더니, 알파 더하기 감마가, 이렇게, 감마가 마이너스 1입니까? 이거 물어봤는데요. 이해돼요? 당연히 여기에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 이거 더하기 이거는, 자, 1 더하기 감마는 뭐가 돼?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 다음에 b의 값 자체는 아까 얼마였지? b는 이거네. 그러니까 1 더하기 감마. 자, b의 값 자체가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네. 한편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감마예요. a 더하기 1은 뭐라고?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러니까 1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는 제로라는 게 성립하겠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참이겠죠. 이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다시 한 번 더. 이게 알파 더하기 감마라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니고 지금 문제를 잘못 쓴 거라고요. 알파 더하기 감마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b라니까. 두 개를 더하게 하면 뭐가 돼? 아니지. 처음에 이게 아니고 처음에 뭐였지? 1 더하기 감마. 1 더하기 감마가. 왜냐? 베타고 감마가 두 번째 것의 근이란 말이야. 따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b라니까. 그러니까 1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b라고. 그런데 마이너스 b는 뭐가 돼? a 더하기 1이라고. 그래서 a 더하기 1로 쓴 거야. 한편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알파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이런 형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1이라고. 졸리니? 네? 졸려? 드디어 이제 졸리기 시작했습니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네. 이거 잘못 쓴 바람에 네가 지금 승낙처럼 졸음이 온 거 아니야. 이러니까 저 새끼가 문제를 제대로 쓴지 잘못 쓰고 있는지 좀, 너가 감시를 해줘야지, 이 사람아. 자, 그 다음에 유형 22번으로 한번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유형 22번. 자,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자, 1170번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긴 해요. 자, 한번 해볼까요? 두 자리 자연수의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뭐가 되고? 85이고 1170번입니다. 자, 두 자리 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자.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니? A, 10.
더하기 B 이런 뜻이에요. 78이란 말은 70 더하기 8 이런 소리예요. 예.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의 숫자의 제곱합은 뭐가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가 돼? 85가 되고 1의 자리의 숫자와 10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와 그러니까 BA라는 어떤 숫자가 있는데 얘는 B10 더하기 A 이런 소리예요. 예. 수와 처음 수의 합은 뭐가 된다? 121이다. 이놈과 이놈 더하면 얼마가 되냐고? 이놈과 이놈 더하면 얼마가 되니? A10 더하기 뭐 이것은 뭐가 되니? A 더하기 B에 얼마? 10 더하기 A 더하기 B 이런 꼴이 되겠지.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B 곱하기 11 얘가 뭐가 된다? 121이 된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가 돼? 11이 돼야 된다 이런 소리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A 더하기 B가 11이고 이거 나왔으니까 지금 값을 구하고 하는 게 뭐니? 처음 숫자를 구하라고 A, B 값을 각각 구하라는 소리네요. 예. 자, 이건 뭐가 되냐고? A 더하기 B의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AB가 얼마? 85다라는 소리예요.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121 마이너스 2AB가 얼마가 돼? 85. 맞나요? 네. 이렇게 해서니까 36이 되나요? 36. 그렇죠? 36, 120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AB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 18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네. 그러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돼? 11T 플러스 얼마? 18은 제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3, 6, 18. 그러니까 A가 3이면 B가 6이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니죠. 3, 6, 18? 뭐예요? 2, 9, 18인가요? 네. 그러면 뭐가 돼요? 뭐 29. 그런데 처음 수의 10의 자리 숫자는 1의 자리 숫자보다 작다라고 좀 돼 있어. 그러니까 정답은 29가 되겠지. 이해돼요? 네. 자, 너는 117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뒤쪽에 나와 있는 1174번. 1174번하고 1173번 뭐 두 개 다 교육청 문제죠? 2019년도 거 풀어보세요. 2019년도 거. 조금 더 최근에 거 문제 풀어보세요. 예.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거의 다 나왔어요. 아, 지금 기획값 구하는 소리죠? 자, 이거 봐볼게. 빗금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 응? A 이렇게 구하겠지. 이것은 B의 제곱이 얼마? 4분의 1이 된다. 그러면 A하고 B 관계식으로 우리 알아줘야 되잖아. 예. 그런데 지금 뭐냐? 여기 A하고 B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지, 4. 뭐가 돼? A 더하기 B를 더하면 4가 돼야 돼. 아, 이렇게 쉬운 걸 어떻게 못 푸지? 그러니까 A의 값은 뭐가 돼? 4 마이너스 B가 되겠네. 예. 이걸 여기다 갖다 대입했죠. 4 마이너스 B는 뭐가 돼? 4분의 1 B의 제곱이야. 16 마이너스 4B는 B의 제곱 이렇게 돼요. B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4B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돼요. 2, 8에 16 아 이거 안 되나요? 이게 근호 공식 써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요. 뭐가 돼요? B는 뭐가 돼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플러스 16 그러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2루트 5 이렇게 되겠지. 근데 B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B가 음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5가 되겠지. 뭐야?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4, 4, 16, 4B는 B의 제곱 더하기 4B 마이너스는 0. 인수분해 안 돼. 그러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20이야. 20은 4, 5, 20. 그렇죠? 2루트 5 맞는데? 이 B가 1이고 그 다음에 AF가 어디 있어? AF가 5가 되고 되돌아오는 두 정사각형이 뭐한다? 겹치게 놓았을 때 3번 CD와 3번 H의 결점을 I라고 하자. 이것의 넓이 EBCI, EBCI는 바로 빗금친 부분이란 말이야. 이거의 넓이가 정사각형 뭐가 돼? EFGH의 넓이의 4분의 1일 때 B의 값을 구하셔. 다음 B는 1보다 크고 A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이거 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1.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되죠? B-1.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는 값이 뭐야?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이게 5라니까? 아, A 더하기 B가 6이네요. 뭐라고? 이거 더하기 이것이 5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A 더하기 B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야 돼? 6이 4가 아니라 6이 돼야 된다. 바보 아닙니까? 6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참나. 그래서 뭐가 되냐면 6 마이너스 B 6, 4, 24 뭐가 돼? 4B는 B의 제곱. 그래서 B의 제곱 더하기 얼마? 4B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B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요. 그래서 2 루트 7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23번으로 가야 되는데 23번은 지금 뭐예요?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 24번은 뭐가 돼요? 실수조건의 부정방정식.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그래서 정수조건의 그 부정방정식의 문제는 1176번하고 77번 두 문제로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수조건의 부정방정식은 1182번 뭐 중요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그냥 합시다. 자, 1176번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좀 돼 있어요? x분의 1 더하기 얼마? y분의 1은 4분의 1. 를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y에 대해서 y분의 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거는 다 똑같이 x를 곱하기 한번 해볼까요? 자, xy를 곱하기 한번 해볼까요? xy를 곱하기 해주면 여기는 뭐가 되니? y 더하기 x는 4xy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4x 더하기 얼마? 4y는 xy. 자, 여기서 xy는 뭐라고? 자연수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왔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x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는 0 이렇게 우리가 식을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거는 숫자 이런 형태로 놓으라고 내가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16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16이 필요하겠지. 여기는 뭐가 돼? 4, 4, x, y 음수 따라서 x 빼기 뭐가 돼? 4 뭐가 돼? y 빼기 4는 얼마가 돼? 16. 뭐 이게 2가 되면 뭐 뻔뻔쩍 음수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면 돼요? 4, 4. 4, 4도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 그렇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잠시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이거예요. 2가 돼야 되고. 8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8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방정식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작은 거는 다 똑같이 얼마를 곱하겠냐고 4xy를 곱하겠다고 4xy를 곱하기 하니까 뭐가 돼? 4x 더하기 4y는 xy 여기까지 나왔어요. 얘를 이쪽으로 이동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4, 4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됐단 말이죠. 여기까지. 나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양의 정수 xy에 대해서 y분의 x에 뭘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말의 뜻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답이 나와야 돼요.
8. 2가 되려면 2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안 돼요. 4, 4. 4, 4. 4, 4가 되기 위해서는 x는 뭐가 되면 돼요? 8, 8. 그러니까 x, y는 다 8이 되면 돼요. 맞아요? 4, 4, 2, 8에 16. 아, 2, 8에 16. 2가 되면, 2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다? 아, 6이 되는구나. x는 얼마? 6. y는 얼마가 되면 돼요? 8이 되기 위해서는 y는 12가 되면 되겠지. 그 다음에 1, 16. 그러면 x는 뭐가 되면 돼요? 5가 되면 되죠. x는 5.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얘가 6이 되기 위해서 y는 뭐가 되면 돼요? 10이 되면 되죠. 맞죠? 10 빼기 4는 6일 거 아니에요? 네. 아, 1, 16이죠. 더하기 빼기도 엄청 못하는구만. 그러니까 이 y는 뭐가 되면 돼요? 20이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y분의 x의 값을 구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죠, 반대로. 어떻게 되면 돼요? 여기가 16이 되고 얘가 뭐가 되면 1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결론적으로 4 이렇게 됩니다. 최대값은 얼마가 돼요? 4 이렇게 됩니다. 4.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자, 1177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답을 정확하게 그려보십시오. 너는 항상 정확해야 된다, 본인은. 아, 더하기 빼기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바보처럼.
아,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자, 잘해보세요. 여기에서 는 0이 되게 한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서로 다른 알파, 두 군 알파, 베타가 있는데 이것이 모두 자연수일 때 정수의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뭐라고? 알파, 베타가 자연수라고. 여기 보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니? n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되니? n 빼기 얼마? 3. 위에서 밑에를 빼줘. 엄마 아래에서 1을 빼줘볼까? 빼주면 뭐가 돼?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 3 이렇게 되죠. 예. 알파, 베타가 자연수라니까? 예. 요게 뭐라고? x, y가 자연수일 때는 항상 식을 문제로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것은 숫자? 항상 이런 형태로 고친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고? 1이 필요하다고. 자, 그러면 똑같이 1을 플러스 해주면 여기는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인수분해하니까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은 얼마? 4 이렇게 돼요. 이해됐니? 2가 되면 되겠네? 아니면 뭐 4, 1이 돼도 괜찮네. 참 4, 1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4, 1이 되면 뭐가 되겠니? 알파는 5, 베타는 얼마? 2 이렇게 돼요. 그리고 두 개 계산을 해주니까 얼마가 되냐? 두 개 계산하면 10이 되니까 13이 되겠지. 이럴 때 m은 얼마? 13이 되겠지. 그 다음에 2가 된다고. 그럼 뭐가 돼? 알파도 3, 베타도 3이에요. 그러면 3, 3은 9에서 역시 뭐가 돼? m은 뭐가 되니? m은 얼마가 돼? 12가 되겠지. 1, 4를 한번 해볼까? 1, 4? 그럼 뭐가 되니? 알파는 얼마가 되면 돼? 2, 베타는 얼마? 5. 뭐 어떻게 구하라? 이건 똑같이 이거하고 똑같이 나오네. 그래서 m의 값은 두 개가 나오겠죠.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뭐 내가 더하기 빼기 잘못했으면 이야기를 해보시면 돼요. 이거 5, 2, 10. 그러니까 얘 넘어가니까 13이 되고. 알파, 베타 혹시 서로 다른 이런 말이 있니? 네, 있어요. 아, 그런 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서로 다른 이런 말이 있으면 당연히 얘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n의 값은 뭐가 돼? 13 이런 소리가 됩니다. 자, 1182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저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미지수가 x, y 두 개가 있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말이 나와 있는 게 자연수, xy가 자연수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랬을 때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좀 문제를 냈단 말이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저 식이 이 식이 하나가 나와 있으니까 나는 얘를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연수일 때는 아까도 문제를 봤지만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것은 숫자 선생님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넣고 문제를 풀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둘째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시오. 뭐다 크거나 같으시오. 왜 그렇지? 자연수는 실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의 뜻이라. 이해돼요? 항상 수학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실근을 가지시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라. 따라서 위의 것을 연구한다 전개를 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얼마 돼? y의 제곱 더하기 얼마? 2x 빼기 3은요. 그래서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여기에 x를 끄집어내주면 여기는 뭐가 남고 y 빼기 얼마? 1이 되겠지. 더하기 얼마 돼? y제곱 빼기 얼마? 3은요. 이런 형태가 되겠지. 뭐 틀렸으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나 지금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지? xy는 무슨 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y제곱 빼기 3이 뭐한다? 0보다 크거나 같으시오 이런 소리예요. y제곱 서로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y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3이 되고 얘가 양수가 돼. 따라서 뭐가 돼? 2y는 4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y는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해돼요? 네. x, y는 너무 다 자연수라니까 첫째 y가 1일 때, 둘째 y가 얼마일 때? 2일 때. 두 가지밖에 없겠지. 그러면 y가 먼저 1이 돼버리면 어디 있어요? y에다 1이 돼버리면 y에다 1 대입을 한번 해봐보자. 이 원식 이 식이네. y에다 1 대입하니까 제로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뭐가 돼? x의 제곱 뭐가 돼? 마이너스 2는 제로. y가 2를 대입하면 그렇게 된다고. 1 대입하면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2는 제로. 그러니까 이럴 때 x의 값은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니까 이것은 성립하지 않겠지. 왜? 자연수라고 했는데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y에다 2를 갖다 대입해보자. 그럼 뭐가 되니? x의 제곱 여기는 1이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x는 1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기를 해줬더니 정답은 3이다라는 답이 나온다. 이게 결론이에요. 선생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를 잘 보세요. 부정방정식 뭐라고? 정수일 때 혹은 자연수일 때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문제를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빨리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빨리.
자, 다 했을 거라고 믿고, 저기,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상위 공통사, 뭐 이제 사실은 다른 학교에 중간고사가 다 끝났는데요. 다른 건 다 안 해봐도 실전 마무리하기 체크 1에 2에 이거 문제는 뭐 이게 실전 마무리하기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한 실전 마무리하기 문제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고차 방정식의 실전 마무리하기 1에 2에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오늘 공부했던 거 복습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문제 풀어오시라고요. 자, 이제 어디로 보시냐고요? 자, 하루 좀 부등식 문제를 좀 보십시오. 부등식. 이렇게 뭐 추워서 그런 거예요. 자꾸 기침밖에 안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셔야 될 것은 뭐냐? 중학교 때 아마 중3 때 1차 부등식을 아마 배울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여기에서 배운 건 뭐냐? 1차 연립부등식을 배운 거예요. 연립부등식.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두 개 이상의 어떤 부등식이 있었을 때 혹은 절대값의 문제가 섞여서 혼합이 돼 있었을 때 연립부등식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우셔야 될 게 바로 2차 부등식이라는 이야기를 배울 겁니다. 근데 학교 교재에는 1차 연립부등식은 별로 잘 안 나와요. 내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학교 교재는 2차 부등식부터 아마 배우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진도를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제가 이론을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선생님 문제를 다 풀어본 건 아니지만 뭐 내가 더하기 빼기 이런 실수 혹은 문제를 잘못 봐서 이런 실수하는 거 빼놓고는 문제를 다 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론만 똑바로 가지면 너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이론만 딱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 맞춰서 문제를 풀면 다 풀어져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이론이 사실은 이론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니까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이론을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먼저 우리가 부등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봐 볼게요. 부등식. 뭐 부등식은 이꼴가 아니다. 난 이꼴. 이게 부등식이에요. 그럼 부등식은 뭐예요? 크다 혹은 작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크다 작다는 다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실수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수의 부등식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아니 허수는 크기 비교를 할 수 없는 숫자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바로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직선에서 뭐한다? 어떤 걸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한 것은 큰 거고 왼쪽으로 한 것은 뭐한다? 작은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뭐한다? 위쪽으로 한 건 큰 거고 아래쪽으로 한 것은 작은 것이다. 기준이 그렇다고 기준이.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내가 어떤 걸로 잡을 것인가 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는 3보다 크다. 그럼 기준이 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3보다 x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소리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AX는 자 1차 부등식을 하자면 AX는 B보다 크다. 그런데 이 부등식은 항상 등식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한다고 그랬지? 등식 푸는 거하고 똑같다. 그럼 등식을 풀려면 뭘 구해줘야 돼? 근을 구해줘야 돼. 근을. 그러면 AX는 B다. X의 값 근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얘가 뭐일 때? 양수일 때. 그러니까 뭐 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거야. 원래는. 자, 봐보자. AX는 B. 이거 문제 어떻게 푼다고? 첫째, 뭐한다? A가 0일 때. 둘째, 뭐라고?
A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푼다. A가 0이고 만약에 B가 0이면 그래 A가 0이고 B가 0이면 엑세타 어떤 값을 비교도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었을 때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얘는 언제나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야. 그래서 얘를 수학에서는 뭐 하라고 이야기냐면 불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뭐 이게 불능, 부정 이런 이야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은 수학 교재에서 그런 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간다. 이럴 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A가 0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히 X의 값은 A분의 B다. 라고 이렇게 해를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근데 0이 아닌데 양수로서 0이 아닐 때와 음수로서 0이 아닐 때가 다르더라 이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세 개로 나눠줘야 되겠죠. A가 양수, A가 뭐일 때? 음수. 뭐가 돼? A가 0.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줘야 돼. A가 0이 되고 B가 만약에 양수이면 뭐가 돼? 불능.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A가 0이고 B가 음수이다. 그럼 뭐한다? 모든 실수.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이럴 때 B가 무슨 수이면 음수이면 얘는 모든 실수. 이게 답이 모든 실수 이게 답이 되고 B가 양수가 되면 뭐한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수학에서. 그 다음에 A가 양수이면 이 X의 값은 뭐가 되냐고 자동호분은 똑같이 뭐한다? A분의 B를 곱하기 하면 되는데 그 A가 양수니까 부동형은 변하지 않는다. 정답은 A분의 B보다 크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A가 만약에 음수이면 자동으로 똑같이 A분의 1을 곱하면 부동형이 바뀐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X의 값은 뭐가 되더라? A분의 B보다 작다. 이런 답이 나온다. 쉽게 말하면 3이 2보다 더 크다. 여기 어떤 수를 더하기 빼기 1을 한다 하더라도 부동형 방향은 안 바뀌어요. 근데 곱하기 나누기 할 때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곱하기 나누기 할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형이 바뀌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수였을 때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2분의 1. 당연히 부동형 바뀌지. 선생님 그러면 A가 B보다 클 때 음수를 취하면 역수를 취하면 이건 부동형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지. 이건 틀린 말이지. 왜 그러냐면 3이 마이너스 2보다 크잖아요. 역수를 취하면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여전히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역수를 취해서 부동형이 바뀌었다라는 말은 이 두 개가 같은 부호일 때는 그래요. 뭐일 때 그렇다고? 같은 부호일 때. 이 두 개가 똑같은 부호일 때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아니 역수를 취하면 부동형이 바뀌고 뭐한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도 부동형이 바뀐다. 이해됐어? 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사실은 중학교 때 우리가 했어야 될 내용인데 뭐 이제 우리 새롭게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이야기죠. 연립부등식은요. 이런 거죠. 하나의 부등식을 풀었는데 뭐보다?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뭐한다? 2보다 작다. 라는 게 나오면 두 개를 동시에 성립하는 건 어때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다. 그러면 연립부등식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당연히 뭐한다? 5보다 크고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얘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다. 하나는 3보다 크고 하나는 3보다 작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근데 3보다 크거나 하고 3보다 작거나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해는 3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만 우리가 조심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자 2차
부등식에 대해서도 이론 설명을 해버리도록 할게요. 2차 부등식. 이제 근본적으로 2차 부등식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혹은 0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어떤 내용이라고. 물론 여기서 a 값은 뭐가 돼야 돼? 0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항상 이것은 방정식 문제 푸는 거하고 동일하다니까. 그럼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이런 2차 함수하고 y는 0이다. 즉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값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서로 만나지도 않아. 그러면 2차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구하라. 그럼 당연히 모든 실수가 다 되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자, 이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을 이야기하면 되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돼 있다. 3하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으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이제 뭐 얘가 양수였을 때 이야기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이쪽과 이쪽이 0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x는 나 지금 x의 범위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중요해? 아니 x축과 만나는지 접하는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자체를 모르고 혹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모르는데 크다 작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뭔 말하는지 이해됐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얼마, c. 자, 이제는 뭐냐? a가 음수다라고 한번 이야기해볼게. 뭐 이러면 원래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x의 제곱의 개수를 다 양수로 고쳐줘 버리면 조건이 절반이 딱 사라져 버려요. 다 아래로 볼록만 구하면 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게 제일 빨라요 사실은. x의 종합의 개수를 음수로 놔두고 하는 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항상 뭘로 다 고치자? 양수로 다 고치자. 그래서 결과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거나 그림이 이렇게 돼 있거나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이 세 가지 말고는 없을 거 아니니. 그런데 이 2차식이 0보다 작은 쪽이 어디냐고. 0보다 작은 쪽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럴 때도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면 뭐한다? 해가 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3하고 5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돼?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3보다 크거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2차 부등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판별식이다. 판별식은 뭘 가르쳐줘?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가를 가르쳐주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고. 판별식은 다만 나는 x의 제곱 개수가 양수라고 가정한다면 그림이 이런 경우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판별식을 먼저 따져봐요.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먼저 이걸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뭐가 돼? 판별식이 뭐가 된다고? 음수이다. 얘는 판별식이 뭐한다? 0이다. 얘는 판별식이 뭐다? 양수이다. 판별식이 양수가 되면 어쩐다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므로 그 실근을 뭐한다? 구하자. 뭘 통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아니면 근해 공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 2차 부등식이 나와 있으면 맨날 인수분해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걸 따져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할 수는 있다 이런 소리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면 2차 부등식 나오면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판별식을 먼저 생각. 무조건 판별식이고 두 번째는 x제곱의 개수를 보라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 0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바로 이쪽과 이쪽.
0보다 작으라 그랬으면 3하고 5 사이. 왜냐면 0보다 작으니까. 네. 판별식은 딱 그려보면 그냥 나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판별식을 우리가 1학기 때 그렇게 판별식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 거야. 아니 이게 이제 언제까지 계속 중요하겠어? 알파 3때까지 계속 판별식 내용은 이제 알고 있어야지. 왜냐면 뻔하잖아요. X축하고 붕 떨어져 있는지 접하는지 뭐 또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지만이 뭘 이제 우리가 따질 수가 있단 말이지, 조건을. 뭔 말하는지 이해돼? 네. 자, 이렇게 해줘서 내가 이제 1차 부등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1차 부등식에서 이제 페이지 267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267페이지에 1257번 문제를 빨리 한번 해보십시오. 1255번, 57번 있는데, 58번 문제를 볼까요? 58번 교육청 문제가 있네요. 교육청 문제를 하나 해보십시오. 예, 그게 좋겠어요. 나는 교육청 문제를 좋아해서 그래. 빨리 확인해봐. 나와요? 네. 자, 1264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1264번. 그 문제하고 1277번 문제, 1277번, 1276번, 1276번, 1277번, 어느 거기까지만 할 겁니다. 네. 자, 1277번까지, 1277번은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게 교육청 문제니까. 1277번은 문제를 하나 풀어보시고, 그럼 마지막 문제 풀고 끝냅시다. 네. 빨리 한번 해보세요. 아니, 1277번 문제 풀어보시라고. 그냥.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될 시간이 5월 14일입니다. 네. 5월 14일이 되면 뭐 딱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5월 달이 절반을 가고 있구나. 근데 이게 웃긴 게요. 너가 절반이 왔듯이 금방 또 절반이 가요. 이게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게 너도 이제 알겠지만은 되게 빨리 가요. 후다닥 하면은 중간, 기말, 그럼 1학기 끝났네. 또 2학기 중간, 기말, 뭐 중간에 축제하고 뭐 놀고 뭐 운동회 갔다 오고 뭐 이러잖아요. 뭐 학교 생활 뭐 쓰고 이러면 금방 1년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때 중심을 못 잡으면 되게 바보입니다, 바보. 그러니까 우리 친구, 너가 예를 들어서 계속 막 어린애는 아니잖아. 너도 뭐 생각이 있고 인격이 있고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너의 미래도 생각을 할 거고 다 그럴 거니까 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키우고 너가 왜 사는지, 왜 웃고 있는지, 왜 너가 공부를 하는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보시고 너가 행동을 할 때 어떤 것으로 인해서 너가 움직일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씩 넓히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쌤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쌤은 아니 좌파든 우파든 그게 뭐가 중요해?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이 그래요. 똑바로 살고 잘 살면 돼요. 그 똑바로 산다라는 그 말 자체가 되게 무섭기는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기준을 세우라는 소리예요. 자기가 자기의 기준을 세워놔야지 나는 이것에서 뭐 한다? 이것을 나는 이렇게 해가면 나는 똑바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없으면 무슨 똑바른 게 어디가 있어? 그럼 똑바른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쌤이 좋아하는 단어가 쌤이 이야기했잖아요. 쌤이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용기, 브레이브 하트, 아유 참. 그 다음에 절제,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원래 이제 제가 이제 뭐 지혜, 위즈덤 이런 단어도 되게 좋아하긴 해요. 뭐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플라톤의 사주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차용을 했어요. 아무도 못 쓰게. 내가 이거 좋아한다. 사실은 한 3,000년 전에 이미 나온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 살다 보니까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살려고 되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의 모습은 갖춰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옛날에는 내가 되게 멍청하고 막 진짜 멍청, 뭐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실천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내공이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 보면 내가 이제 완성이 돼 가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최소한 자기는 잘못했으면 남한테 너 새끼 나보다 더 잘못하고 있어.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나보다 더 잘못하지 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도 어차피 잘못했으면서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공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 수 있는가?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인가? 를 생각하세요. 본인이.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웃음에 있습니다. 웃음에. 그러니까 자주 웃으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표정 자체를 이렇게 항상 밝고 나의 에너지, 건강한 에너지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너가 이제 나이가 한 50대쯤 되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 사람의 이 내장, 장기도 다 새로 고치는 그런 신기술이 나올 거야. 불로장생의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얼마나 좋아요. 불로장생의 시대가 오면 그때는 이제 AI가 너한테 이제 너 이거 똑바로 안 해 막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럼 너가 알겠습니다 주인님. AI한테 걱정하면서 살지도 몰라. 아름다운 세상이 좋죠.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